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방입니다. 글로벌 인플레 상승 위험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겨울을 앞두고 유가가 지금 $100 고지 눈앞에 있습니다. 기름을 지금 엊그저께 넣는데요. 불과 4불 50이었는데 지금 4불 95 또는 5불까지 지금 갔습니다. 심각합니다. 미국 애들은 기름값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넘버 1, 넘버 2가 이제 자동차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차, 집, 요거 세 가지 중요합니다. 사우디 러시아 감산 연장 결정타로요. 이렇게 기름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해 가고 있고 중국이 또 수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기름값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미국도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미국을 보면 고령 노숙자 대공황 이후에 최고다. 엄청납니다. 하와이도 그렇습니다. 제가 찍은 거 그리고 LA에서 있을 때 제가 찍은 거 우리 최근 거 다 해서 영상을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의 몰락이 왔다. 이런 내용인데요. 많이 슬프네요. 미국에서 최근 고령 노숙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월에 캘리포니아주 LA의 노숙자 텐트촌 다운타운의 모습이네요. 예, 저렇습니다. 저보다 더 심각하죠. 작년에는 사람이 한 명 죽었고 또 그걸 말리다가 다친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사건도 타켓에서 일어나기도 했죠. 한때 자동차 수리기사로 일했던 베아트리체 헤론이라는 사람은 요즘 미국 애리조나의 노숙자 쉼터에서, 애리조나입니다, 매트리스에 의지해 잠을 청한다. 아하,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노인시설에서 살았지만 매달 받는 사회보장 급여 $800, 약 106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에서 $600, 약 75만원을 내는 게 버거워서 거리로 나오게 됐다. 먹는 거 106만원 다 먹지, 잠은 그냥 사회보장시설, 이런 노인시설 이런 데서 잔다는 얘기입니다. $600 내기가 버거워서요. 워싱턴 포스트의 거리의 분뇨에서, 아무래도 거리에서 분뇨를 하게 되면 악취가 견디기가 힘들죠. 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쪽 요트 쪽으로 가면 뭐가 썩어가지고요. 예,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꾸 음식 같은 거를 쓰레기통에서 뒤지셔가지고 잡수시고는 거기다가 이제 먹은 거를 싸놔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심하고요. 거기다 지금 오줌도 넣으시고, 예, 대변도 모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헤론처럼 최근 미국 각지에서 베이비붐 세대 1946년에서 1964년생입니다. 59세에서 77세까지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면서 외신들의 조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P에 따르면 의료시설에 보내주는 노숙자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건강 악화로 거리에서 숨지는 일도 있다. 고령 노숙자의 증가는 미국 전역에서 확인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데이드 카운티에선 55세 이상 노숙자 비율이 2018년 25.4%에서요. 지난해 31.4%, 어마어마하네요. 같은 기간 워싱턴주 벨링햄의 60세 이상 노숙자 비율은요 9.8%에서 14.5%로 또 뛰었습니다. 데니스 컬헨 펜실베니아대 교수는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정도의 고령 노숙자 증가는 대공황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싸지고 있는 임대료, 증가하는 고령 노숙자가 이렇게 느는 것은요, 바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데 렌트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가 없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돈, 우리나라보다는 꽤 많이 주네요. $800. 이거 가지고는 음식 사 먹기도 바쁘니까 전부 길거리로 지금 나와서 잠을 자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미국 인구의 약 22%인 베이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풍요의 시대에 자라 소비 문화를 주도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베이비붐 세대가 어쩌다 노숙자 신세가 된 것일까? 외신들은 그 이후로 코로나19 당시 시행했던 주거 지원 정책이 종료됐고요. 주거비가 상승을 하면서 렌트를 얻을 수가 없죠. 너무 비싸서. 거기다 취약한 사회보장 제도에 따른 연금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미국이 세계 제1의 부자 나라이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꼬박 제가 오랜 기간 이야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나중에 제가 하는 방송에서 또 드리도록 하고요. 팬데믹 기간에 연방, 지방 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줬고요. 세입자가 임대료를 못 내도 퇴거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이런 보호 조치가 중단돼서요. 경제적 취약 계층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렌트 줬다가 렌트비 안 내면 미국은 함부로 사람들을 내쫓거나 이렇게 내보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년도 걸리고요.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또 소송까지 하면서 2년 이렇게 3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 부족도 베이비붐 세대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미국 퇴직자의 상당수는 연금 등 월 수입이 $1,000에서 $1,100, 우리나라 돈으로 146만 원이지만 방 한 칸짜리 집세가 최소 $1,800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39만 원이죠.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의 경우에 월 평균 집세는 2018년 $1,603, 우리나라 돈으로 213만 원. 그런데 올해는 $2,833, 약 376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지금 스튜디오보다는 좀 크죠. 방 하나 있고 그런데 4,000불은 좀 너무했고요. 한 3,600불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그 돈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도 치명적이지만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27%는 은퇴 저축이 전혀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베이비붐 세대 중 특히 60대는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 침체기를 겪은 뒤 연금 지급이 중단된 직장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앞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65세 이상이 되는 2030년 무렵 은퇴 물결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연금 수령자는 2010년 5,300만 명에서 2031년에 7,7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에 연금 보험료 납입 근로자 수는요, 같은 기간에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악재인데요. 1984년 미국 노동 인구의 60%는요, 40세 미만이었지만 이 비율은 45%로 내려앉았습니다. 연금 수령자 대비 근로자 비율은 현재 2.9명에서 2031년 2.4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10년 내에 모든 미국 퇴직자의 연 평균 연금이 $6,000, 우리나라 돈으로 780만 원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정책 등은 공화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령 노숙자가 늘어나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면서 미국의 공공정책 전체 위기에 따른 대가는 납세자가 치르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도 노숙자를 비롯해서요, 날강도, 떼강도, 집털이, 차털이, 말도 못하게 지금 위험한 곳들이 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않다. 저는 미국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이런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쓸데없는 말로 이야기 쓰거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입 좀 닥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는 어쨌든 미국이 정말 다녀봐도 전 세계 다 어렵습니다. 유럽을 비롯해 뭐 중국, 보시는같이 일본, 한국 뭐 다 어렵죠. 지금 안 어려운 데가 있나요?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뭐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가고 있고요. 이곳에 일어나는 일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베이비붐 세대, 곧 2031년에 7,700만 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이끌어갈 베이비붐 세대, 미국도 엄청나게 큰 고민에 쌓여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